혹시 영화 빅쇼트 보셨나요? 2008년 모두가 호황을 외칠 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는 거대한 파국을 홀로 예측해서 전설이 된 인물 마이클 버리가 최근 시장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가 총구를 겨눈 곳은 다름 아닌 지금 전 세계 주식시장의 황제 엔비디아입니다. 그가 운영한 사이언 자산운용 3분기 투자 내역서를 보면 그는 엔비디아의 주가가 곧 폭락할 것이라며 무려 1조 6천억 원 규모의 풋옵션을 매수했습니다. 풋옵션이란 쉽게 말해 주가가 떨어져야만 돈을 버는 하락 베팅입니다. 전 세계가 AI 시대는 이제 시작이다라며 열광하고 있는 이 순간에 그는 왜 혼자서 거대한 붕괴를 확신하고 막대한 돈을 걸었을까요? 지금은 헤지펀드를 청산했지만 여전히 자신은 AI 종목 폭락에 베팅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더 섬뜩한 건 그가 남긴 짧은 경고입니다. 지금 AI 시장은 앨런과 닮았다. 여기서 앨런 사태란 무엇일까요? 2000년대 초반 미국 재계 7위였던 에너지 기업 앨런이 거대한 회계 조작으로 하루아침에 공중분해된 역사상 최악의 기업 사기 사건을 말합니다. 마이클 버리는 지금 우리가 열광하는 AI 시장이 실체 없이 숫자만 부풀려진 제2의 앨런, 즉 거대한 사상 누각일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겁니다. 과연 그의 예언은 이번에도 소름 돋게 적중할까요? 아니면 빗나간 저주에 불과할까요? 오늘 그 화려한 AI 파티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봅니다. 마이클 버리의 경고가 단순히 비관론자의 헛소리일까요? 감정은 빼고 팩트부터 체크해봅시다. 현재 AI 업계의 강자 중 한 곳은 바로 오픈 AI입니다. 기술력도 좋고 챗GPT로 여전히 큰 인기를 끌고 있죠. 하지만 이 기업의 장부를 열어보니 기이한 성장의 역설이 숨어 있었습니다. 2025년 상반기 추정 실적을 보면 매출은 약 3조 3천억 원으로 엄청난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용입니다. 이 서비스를 유지하는 데만 무려 7조 3천억 원을 썼습니다. 번 돈의 2배 이상을 다시 쏟아부어야만 현재의 1등 자리를 간신히 지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돈이 어디로 새는 걸까요? 범인은 바로 추론 비용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AI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AI가 답을 생각하고 생성하는 데 드는 전기세와 서버 비용을 말합니다. 문제는 AI가 똑똑해질수록 이 비용이 정직하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과거 아마존이나 테슬라도 초기엔 적자였습니다. 미래를 위해 판을 키우는 계획된 적자라면 문제될 게 없죠. 오픈 AI 역시 2029년까지 인프라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서 경쟁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를 만들겠다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걱정하는 건 속도입니다. 벌어들이는 속도보다 돈을 태우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현재 구조는 팔면 팔수록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역마진 상태인데 이 상태로 덩치만 계속 키우고 있으니까요. 마치 최고급 스포츠카를 타고 고속도로를 질주하는데 연료가 바닥나기 전에 주유소에 도착할 수 있을지 아슬아슬한 상황인 겁니다. 기술을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투자자들은 묻고 있습니다. 이 막대한 자금이 바닥나기 전에 과연 흑자로 전환할 수 있을까라고 말이죠. 시장의 뜨거운 낙관론과 달리 냉정한 재무제표가 가리키는 숫자는 구체적인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세 가지 핵심 지표를 통해 이 구조적 위기를 검증해 보겠습니다. 첫째, 현금 증발 미스터리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오픈 AI의 2023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의 자금 흐름을 정밀 분석한 결과 장부상 보고된 손실액을 제외하고도 약 53억 달러의 현금이 설명되지 않은 채 사라졌습니다. 도대체 이 막대한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전문가들은 이 돈이 장부에 축소 보고된 실제 AI 추론 비용으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합니다. 즉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AI를 유지하는 데 훨씬 더 천문학적인 돈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자금 조달의 물리적 한계입니다. 오픈 AI가 계획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향후 12개월 내에 4천억 달러가 필요합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이는 2024년 전 세계 벤처 캐피탈 투자 총액을 싹 다 긁어 모아도 모자란 금액입니다. 현실적으로 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는 돈의 총량을 넘어섰기에 계획 실현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셋째, 가장 심각한 건 순환 경제의 늪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주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마이크로소프트라고 칩시다. AI 스타트업에 1조 원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우리 클라우드 서버 이용권으로 줍니다. 그럼 스타트업은 그 이용권을 쓰겠죠? 마이크로소프트 장부에는 그게 다시 매출로 잡힙니다. 마치 내 오른쪽 주머니 돈을 왼쪽 주머니로 옮기면서 나 오늘 돈 벌었다 라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구조 때문에 장부상 매출은 찍히지만 실제로 기업 밖에서 들어오는 진짜 현금은 부족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 부담은 생태계 전체로 번지고 있습니다. 오픈 AI의 경쟁자인 엔스로픽의 경우 2025년 1월 기준 월 수익 대비 아마존 AWS 서버 비용 비중이 227%에 달했습니다.
있습니다. 만원을 벌기 위해 서버비로만 22,700원을 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엔스로픽은 살기 위해 고객사인 코딩 도구 커서에게 비용을 전가했고 커서의 비용은 한 달 만에 104% 폭증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꼬리를 물고 있는 이 위태로운 생태계 과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마이클 버리로 시작된 이 회계 조작 논란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 엔비디아가 주주들에게 보낸 7페이지 분량의 주주서한이 공개됐습니다. 여기서 엔비디아는 데이터를 완전히 잘못 해석했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버리의 주장을 조목조목 팩트 체크했습니다.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제2의 앨론이라는 프레임에 대한 강력한 부정입니다. 앨론 사태의 본질은 특수목적법인이라는 유령 회사를 만들어 막대한 빚을 숨긴 것이었습니다. 엔비디아는 우리는 부채를 은폐하거나 수익을 부풀리기 위한 유령 회사가 단 하나도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애초에 기업 구조와 돈의 흐름 자체가 앨론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둘째, 자사주 매입 규모의 계산 오류를 지적했습니다. 버리는 엔비디아가 주가 부양을 위해 1125억 달러를 썼다고 공격했지만 엔비디아 장부상의 실제 금액은 910억 달러였습니다. 무려 215억 달러가 차이납니다. 회사 측은 버리가 직원들에게 보너스로 주는 주식에 붙는 세금까지 몽땅 자사주 매입으로 착각해서 더한 것 같다며 이는 명백한 회계적 무지에서 나온 실수라고 꼬집었습니다. 셋째, 가장 논쟁이 뜨거운 감가상각 문제입니다. 버리는 AI 기술이 빨리 변하니까 칩을 2-3년밖에 못 쓰는데 장부에 6년 쓴다고 거짓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의 데이터는 달랐습니다. 2020년에 출시된 구형 모델 A100은 5년이 지난 지금도 현역으로 높은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엔비디아는 고객들은 실제 사에서 6년에 걸쳐 칩을 알뜰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버리의 주장은 AI 현장의 실제 사용 패턴을 전혀 모르는 방구석 분석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자, 한쪽에서는 거품이다 라고 외치고 다른 한쪽에서는 혁명이다 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혼란 속에서 무엇을 봐야 할까요? 역사를 펼쳐보면 소름 돋는 평행 이론이 발견됩니다. 모든 위대한 혁신은 시작될 때 가장 극심한 조롱과 회의론 속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2008년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당시 투자자들은 자판도 없는 불편한 폰을 누가 쓰냐, 기껏해야 1년짜리 유행이다 라며 비웃었습니다. 기존 강자였던 블랙베리를 절대 이길 수 없다고 했죠. 2007년 넷플릭스가 DVD 대여 사업을 접고 스트리밍을 한다고 했을 때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누가 답답하게 인터넷으로 영화를 보냐는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2014년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올인을 선언했을 때도 월가는 실체 없는 환상에 불과하다고 공격했습니다. 지금 AI 시장을 향한 시선도 똑같습니다. 돈만 많이 들지 수익성 없다. 곧 터질 거품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닌가요? 하지만 젠슨 황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세 가지 거대한 전환을 동시에 겪고 있다라고요. AI는 이제 단순히 챗봇이랑 대화하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스스로 코딩을 짜는 에이전틱 AI, 그리고 로봇에 들어가 공장을 돌리고 자율주행을 하는 피지컬 AI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구글 같은 IT 기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자동차 회사, 제약회사, 제조공장이 각자의 AI 인프라를 깔아야 합니다. 수요가 끝난 게 아니라 이제 겨우 도입기를 지났을 뿐이라는 겁니다. 투자의 대가들은 말합니다. 비관론자는 명성을 얻지만 낙관론자는 부를 얻는다. 물론 맹목적인 믿음은 위험합니다. 재무제표를 꼼꼼히 따지는 비판적 시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거 아이폰과 넷플릭스를 비웃으며 기회를 놓쳤던 실수를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이 소음 속에서 미래의 신호를 읽어낼 것인가? 그 파도에 휩쓸릴 것인가? 아니면 올라탈 것인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AI의 파도에 올라타야 한다고 보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섹터 변화의 경우 앞으로 중요한 변곡점을 지날 때마다 텔레그램에서 바로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중요한 이슈들 이런 건 유튜브 영상으로 대응하기엔 너무 늦습니다. 유튜브는 영상을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텔레그램은 제가 시장을 보는 순간 바로 공유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를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셔서 구독자 7만 명 달성한 게 엊그제인데 벌써 8만 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이에 보답하고자 무료 텔레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선 말씀드리기 어려운 이야기, 좀 더 상세한 시황과 주식 분석, 그리고 주식 꿀팁들을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8만 명 구독자 선물로 월급쟁이가 100억 버는 투자 공식이라는 전자책도 공유드려 놓았습니다. 텔레그램 입장하셔서 공지 버튼 누르시면 제가 쓴 전자책 바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드리는 선물이니 부담 없이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제 유튜브와 텔레그램만 보셔도 시간이 압도적으로 절약되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공유 드릴 테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이 업데이트 영상 끝까지 보신 것만으로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상위 1%입니다. 남들은 어려워서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이 신호를 먼저 읽습니다. 우리 함께 이 사이클을 추적해 봅시다. 댓글에 하트 하나만 남겨주세요. 단순한 좋아요가 아니라 나는 겉핥기가 아닌 제대로 된 투자를 한다는 우리끼리의 조용한 신호 같은 거죠. 저는 댓글 하나하나를 진짜 다 봅니다. 몇 개가 달렸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본질을 꿰뚫어 보셨는지 그게 궁금하고 그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